지난 12월 5일은 대한민국 정부가 정한 제56회 무역의 날이었습니다. 힘든 한 해였다고는 하지만 올해도 무역수지 흑자가 확실한 상황인데요. 이로써 대한민국은 11년 연속 무역 흑자와 함께 IMF 직후인 1998년부터 지금까지 22년의 기간 동안 미국발 금융위기가 있던 2008년 딱 한 해를 제외한 21년 동안 무역 흑자를 거두는 대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위기였던 IMF 외환 위기가 오히려 경제의 대국으로 뻗어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선박이나 반도체, 휴대전화 등 첨단 기술로 무장한 제품들로 수출 품목이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이 과정에서 일본의 국가 경쟁력이 흔들린 점도 반사이익으로 작용했습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스탠다드앤푸어스가 지난달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가 신용 등급은 전체 22개 등급 중에서 세 번째로 높은 AA로 A+ 등급에 머무른 일본보다 2계단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GDP를 비롯한 경제 지표가 우리보다 앞서 있는 일본의 신용 등급을 우리가 따라잡게 된 것은 다름 아닌 아베 정부의 삽질 덕분이었습니다. 2010년대 들어오며 이미 반도체와 조선 등 돈될 만한 산업에서 모두 한국에게 이리자리를 뺏겨버린 일본. 그러던 2012년 집권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른바 아베노믹스 정책을 통해 엄청난 양의 엔화를 찍어내 화폐 공급량을 늘려서 고의적으로 엔화 가치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자국 화폐의 값어치가 떨어지게 되면 같은 달러를 벌어서 엔화로 바꿨을 때 더 많은 돈을 번 것처럼 보이게 하는 착시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베 정부 집권 전인 2011년에 비해 일본 엔화의 가치는 2015년 들어 최대 40%가량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대한민국처럼 계속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에서 썼을 때 좋은 방법이 될지 몰라도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면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똥값이 된 엔화를 달러로 바꿔서 수입을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일본은 1981년부터 2010년까지 무려 30년 연속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30년 만에 적자를 기록한 상황에서 다음 해에 집권한 아베 정권의 치명적인 실수가 일본 신용등급 강등 사태를 만든 가장 큰 원인이란 겁니다. 아베 총리의 장기 집권이 시작된 2012년 이후 일본은 그토록 우려했던 수출 감소를 비롯해 석유와 천연가스 등 수입 물가 급등의 이중구를 겪게 되면서 그 이전 정부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상습적인 무역 적자에 시달리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단 한 번도 무역 적자를 기록한 적 없던 2010년부터 지금까지 10년간 일본은 무려 4번이나 무역 적자를 기록하는 망신을 당했고 올해까지 더하면 2년 연속 무역 적자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세계에서 6번째로 많은 수출을 거둔 대한민국, 독보적 세계 1위를 차지한 메모리 반도체나 TV, 전 세계 수주량의 90%를 싹쓸이한 LNG 운반선, 지금 대한민국의 주력 수출품은 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의 간판 제품들이었는데요. 쉽게 말해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뺏어온 것들입니다. 일제강점기라는 치욕스러운 역사 뒤에 일본이 깔아놓은 철도로 물건을 실어 나르고 일본의 도움으로 만든 제철소에서 철강 제품을 만들면서 일본 전동차를 들여와 지하철을 개통해야만 했던 대한민국.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식민 지배에 대한 단 한마디 사과조차 받아본 적 없습니다. 하지만 앞선 세대의 열정과 노력 덕분에 일본이 누리던 것들을 하나둘 뺏어오면서 일본의 국가 신용 등급을 떨어뜨리고 일본을 무역 적자 국가로 만드는 진정한 경제 보복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고작 물건 몇 개 안 팔겠다고 윽박지르는 게 아니라 진정한 복수는 이렇게 한다는 것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깨닫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다른 영상을 통해 또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에 대한 댓글은 언제든 환영하면서 좋아요 버튼, 구독하기 버튼도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